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4년을 기다린 세계 최고의 축구 재전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한준TV는 평소 유럽 내의 네트워크를 통해 월드컵을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각국의 대표팀의 전문 정보를 갖고 있는 기자들을 연결해 독점적인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스페인, 독일, 일본, 코스타리카가 속한 2조 분석인데요. 2조 분석 첫 번째 시간으로 스페인 대표팀을 20년 넘게 현장에서 취재해온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의 독점 정보와 스페인 대표팀 소식, 분석, 2조의 전망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조는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스페인과 독일이 크게 앞서가고 있고 일본이 죽은 조라는 평가받고 있죠. 그래도 코스타리카가 지난 4년 동안 경기력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본이 코스타리카 정도는 잡을 수 있다. 게다가 스페인과 독일이 최근에 화력의 문제, 결정력의 문제를 겪고 있어서 유럽파가 많고 또 어떻게 보자면 지금까지 월드컵에 참가한 대회 중에 가장 좋은 전력을 갖춘 일본이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톱시드에 속한 팀 중에 스페인은 물론 월드컵 참가 팀 기준으로는 피파 랭킹 7위, 월드컵 참가 팀 중에 6위로 톱시드 팀 중에 하위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경기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독일은 시드를 받지 못한 나라 중에 가장 까다로운 팀 중에 하나입니다. 덴마크, 독일, 크로아티아, 멕시코, 우루과이, 스위스 등이 아쉽게 톱시드에 들지 못했는데 독일은 그 중에서도 톱시드에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월드컵의 최고의 관록의 팀이죠. 일본은 피파 랭킹 24위, 코스타리카는 31위인데요. 현재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2조 1, 2위 전망을 살펴보면 스페인과 독일은 팽팽해요. 조금 더 스페인이 앞선다. 최근에 독일이 부상 선수들도 있고 또 국제대회 A매치 경기에서 고전해 왔기 때문에 스페인의 배당률이 1.91, 1.83 등 1점대고 독일은 그래도 이 2배나 2.1배 등 2배 초반대니까 뭐 거의 엇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 13배로 조금 낮게 배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즉 일본의 가능성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일본이 광탈할 정도로 보진 않는 것이고 코스타리카가 26배, 51배 등 뭐 거의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 대진 순서도 중요한데요. 11월 23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에 독일과 일본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 11월 24일 목요일 새벽 1시에 스페인과 코스타리카가 경기를 치릅니다. 독일과 스페인이 이 경기에서 1승씩을 안고 2차전을 치른다면 훨씬 더 이제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는데 다만 독일과 스페인이 2차전에서 맞붙기 때문에 여기서 한 팀은 승점을 좀 깎아먹을 수밖에 없고 또 두 팀이 비기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경기에서 승패가 갈릴 경우 3차전까지 모든 팀들이 16강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만약 지난 대회에서 한국에 패배하며 탈락한 독일을 상대로 승점을 얻어낸다거나 이변을 일으킨다면 2조에서 대혼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준TV는 유럽 현지의 월드컵을 전문적으로 취재해온 기자들과 협업하고 있는데요. 미겔 앙헬 디아스는 스페인 대표팀에 관한 한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스페인 대표팀의 모든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했고 유로 2008 우승,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승, 이 과정들 유로 2012 대회 우승까지를 스페인 대표팀의 모든 선수 그리고 모든 스태프, 모든 감독들까지 취재해서 스페인 대표팀의 비밀이라는 책을 펴냈거든요. 현재 카타르 코페에서 활약 중인 이 미겔 앙헬 디아스의 책은 라모스, 차비, 델 보스케 같은 인물들이 추천하고 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할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미겔 기자에게 일단 스페인 대표팀의 전력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4년 전 러시아 월드컵과 비교했을 때 이번 대회 스페인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이번 스페인 팀은 4년 전 월드컵 팀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비알레스 회장은 대회 직전 로페테기 감독을 경질했고 페르난도 이에로는 재앙에 빠진 팀을 맡았죠. 루이스 엘리케가 감독으로 월드컵에 데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팀이죠. 엘리케 감독이 이번에 선발한 26명의 선수 중에 월드컵 본선 참가 경험이 있는 선수는 겨우 6명입니다. 부스케치가 3번, 아스필리쿠에타와 알바, 코케가 2번, 그리고 하르바알과 아센시오가 1번입니다. 아센시오도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했었죠. 20명의 선수는 월드컵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 때 팀과는 아주 변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 대표팀의 현재 전력은 어떨까요? 미겔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어 열린 유로 대회는 직전 월드컵에 뛴 16명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었어요. 스페인은 그때 준결승까지 올랐고 이탈리아에 패배했습니다.
선발 명단은 그때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겨우 18세가 된 가비와 같은 몇몇 중요한 선수가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세 명의 선수를 제외하면 지난 유로 대회 당시랑 매우 비슷한 구성이 될 거예요. 지금 스페인 대표팀은 내년 6월 네덜란드에서 열릴 유럽 네이션스 리그 4강에도 진출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스페인 어떤 전술을 쓰고 있고 또 어떤 축구를 펼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매우 확고한 스타일을 갖추고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하죠. 결과주의적인 팀이 아닙니다. 스페인은 이기고 있어도 지고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경기합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항상 4-3-3 포메이션을 시도해왔어요. 항상 같았습니다. 공격수는 팀의 첫 번째 수비수입니다. 알바로 모라타가 되겠죠. 골키퍼는 팀의 첫 번째 공격수이고요. 이전처럼 함께 공격하고 함께 수비합니다. 전방에서 상대를 죽일 듯이 압박하죠. 가능한 모든 시간에 공을 빼앗기 위해 달려듭니다. 공을 소유하는 팀으로만 스페인을 생각해선 안 돼요. 스페인은 공을 공격적이고 또 굉장히 직선적인 축구 역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 그렇다면 쟁장한 선수들 중에서 선발로 뛸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예상 선발 베스트 11 미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스페인의 선발 선수 11명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어떤 한 선수만 부동의 주전 아니고 로테이션할 선수들이 있어요. 주전 골키퍼는 확실한 주인이 있습니다. 우나이 시몬입니다. 라이트백은 카르바알이 선발로 뛸 겁니다. 아스필리쿠에타도 다른 경기에 선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센터백은 라포르트가 선발로 뛸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 파트너는 아마 에릭 가르시아일 겁니다. 파우 토레스도 다른 경기에 선발로 뛸 수 있습니다. 레프트백은 조르디 알바가 주전입니다. 가야도 일부 경기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포지션보다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들이 가장 확실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 선수 모두 바르셀로나에서도 함께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부스케츠, 가비, 페드리입니다. 공격진은 세 자리를 두고 5명의 선수가 경쟁하고 있어요. 안수 파티 같은 선수는 보통이라면 선발 선수인데 몸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중앙 공격수는 모라타가 뛸 것입니다. 그리고 파블로 사라비아와 페란 토레스가 측면 공격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올모 역시 선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원이죠. 골키퍼, 중원 3명, 중앙 공격수 모라타를 제외하면 경기마다 선발 선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 결국에는 세리히오 라모스 선수가 마지막 월드컵 참가의 꿈을 이루지 못했죠. 반대로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이강인 선수와 절친한 사이로 함께 연령별 팀을 거치며 올라왔던 발렌시아의 우고 기아몬이 깜짝 발탁이 됐거든요. 이강인의 친구는 뽑혔는데 라모스가 탈락한 이유,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아몬은 월드컵 엔트리에 가장 놀랄 만한 이름이었습니다. 지난번 소집의 브라가에서 중앙 수비수로 뛰었죠. 소속팀 발렌시아에서 기아몬은 지난 4월 팜플로나에서 뛰기까지 이 포지션을 소화하지 않고 있었어요. 현재 발렌시아를 맡고 있는 가투소 감독은 기아몬을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다재다능한 면이 선발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기아몬을 센터백으로 좋아합니다. 로드리도 빼놓을 수 없죠. 포르투갈전 후반전에 센터백으로 뛰었습니다. 이 자리, 수비의 핵심 역할로 일부 출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화제가 되는 탈락 선수는 세르히오 라모스와 이아고 아스파스입니다. 월드컵을 기다리는 해외 팬들은 놀랄 수 있겠지만 라모스는 2021년 3월 이후 스페인 대표로 뛰지 못했습니다. 그때 라모스와 엔리케 감독의 사이가 좋지 않게 끝났어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2021년 라모스가 무릎 반월상 연골판 수술을 받은 뒤 괜찮다고 해서 뽑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엔리케 감독은 자신을 속였다고 느꼈어요. 첫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으나 몸이 좋지 않아서 하프타임에 교체했고 두 번째 경기는 결장했고 세 번째 경기는 5분 정도 뛰었는데 그게 라모스의 마지막 대표 경기가 됐습니다. 지난 시즌 대부분을 부상으로 보냈죠.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연속성을 보이고 있고 라모스는 월드컵 본선 참가를 꿈꿨어요.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새로운 계획을 이미 구성했죠. 라모스는 스페인 역대 최다 출전 180경기를 뛴 선수지만 엔리케 감독의 마음속에 라모스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하는 스페인 대표팀 가장 주목할 최고의 선수는 누구일까요? 미겔 기자가 꼽은 스페인의 에이스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재능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스페인 최고의 선수는 페드리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요. 현 시점에서 이니에스타와 격차를 점차 좁히고 있는 선수죠. 페드리는 어리지만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스페인이 카타르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페드리에게 달려있을 겁니다. 페드리가 못한다면 누구도 못합니다. 페드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해냅니다. 창조하고 플레이를 만들고
마법을 부리죠. 다른 대표팀의 중요한 선수는 미드필더 부스케츠,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죠. 또 다른 어린 미드필더 가비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페인의 성적은 페드리의 재능에 달려 있습니다. 페드리가 스페인의 미래를 이끌 선수죠. 스페인에서 페드리는 마법사라고 부릅니다. 페드리도 어리지만 스페인 대표팀에서 주목할 신성, 젊은 스타는 누가 있을까요? 제2의 페드리를 불리고 있는 가비 선수에 대해서 미겔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새로운 선수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선수는 분명 가비입니다. 가비는 키가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피지컬적인 능력이 좋아요. 중원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선수죠. 강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용감하게 공을 향해 달려듭니다. 가비의 존재가 부스케츠를 편하게 해주는 면이 있어요. 수비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부스케츠가 경기를 풀어가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선수는 안수파티죠. 다른 유형의 선수인데요. 침투가 많고 결정력이 좋죠. 차비 감독 체제에서 많은 경기를 선발로 뛰지 못하고 있으니 컨디션을 봐야 합니다. 그런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파티는 스페인에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후반전에 투입되어 공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9월에 대표팀에 데뷔했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로는 아주 잘 숙련된 윙어, 매우 직선적인 니코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상대 수비를 열어낼 수 있는 선수죠. 니코의 형 이냐키 윌리엄스는 가나 대표로 월드컵에 참가합니다. 스페인과 독일이 손쉽게 16강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이 반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미겔 기자가 본 일본의 전력과 일본의 경쟁력 들어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조에서 스페인과 독일을 16강 진출 유력팀으로 꼽고 있죠. 결국 실력을 증명해야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일본과 코스타리카보다 스페인과 독일이 낫습니다. 전 세계가 2조에선 일본과 코스타리카가 탈락하고 스페인과 독일이 16강에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 축구는 점점 평준화되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 우리는 미나미노와 이토가 매우 위험한 선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 슈퍼컵을 직접 취재했는데 그때 본 카마다도 좋았어요. 레알 마드리드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에서 잘했죠. 시바사키 가쿠는 레다네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선발로 나오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비록 전방 득점원이 부족하고 키가 작은 편이며 힘도 부족하지만 많은 공간을 주지 않는 체력을 갖춘 팀입니다. 요즘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점점 많이 보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에서 성공한 선수들을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존중심이 큽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이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6강에 오를 기회가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서 2조 1, 2위는 누가 될까요? 미겔 기자의 예상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질이 지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니 2조를 2위로 통과하는 게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1위로 16강에 오르면 8강에서 브라질을 만나야 하니까요. 브라질의 1위는 꽤 유력하죠. 그리고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면 아주 어려울 겁니다. 2위로 올라가면 크로아티아나 벨기에를 8강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나 세르비아를 그 다음에 만날 수 있고 아마 4강에는 잉글랜드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아마 2조 2위를 차지하는 게 결승에 가기 수월할 겁니다. 1위로 진출하는 팀은 브라질을 만나야 하니까요. 결승전에서 브라질을 탈락시킬 팀을 만날 수도 있겠죠. 독일은 늘 주의해야 하는 팀입니다. 사회 우승을 이룬 팀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봐야죠. 솔직히 스페인이 아주 높은 곳까지 가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브라질을 만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2위로 올라가는 행운이 따른다면 4강이나 결승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스페인 대표팀의 성적 어디까지 기대하고 있을까요? 미겔 기자가 냉정하게 짚어드립니다. 스페인이 결승까지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스페인은 12년 전 유로 우승, 월드컵 우승, 또 한 번 유로 우승을 이뤘을 때의 팀보다 훨씬 점구 경험이 부족합니다. 스페인은 물론 경쟁력이 있는 팀이고 토너먼트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팀이죠. 유로 4강, 네이션스리그 4강에 진출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8강에서 브라질을 피하는 게 관건입니다. 유로 2020 대회의 성적에는 사실 운이 따르기도 했어요. 승부차기도 있었고요. 연장 승부 등 행운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8강에서는 크로아티아나 벨기에를 꺾어야 해요. 그렇게 대진이 된다면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강 진출이 목표입니다. 4강에 간다면 아주 잘한 거고 진짜 큰 성공을 거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브라질을 만나서 좋은 경기를 한다면 그것도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 카타르 월드컵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누구일까요? 미겔 기자가 스페인 기자들을 대표해서 전망합니다.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브라질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모두가 지목하고 있어요. 6번째 월드컵 우승에 영감을 받고 있는 팀이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아르헨티나도 우승 후보입니다. 둘 다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8강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8강에서 미리 보는 결승이 펼쳐질지 아니면 누군가 피하기 위해 2위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팀이죠. 아마도 자신의 마지막이 될 월드컵의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가장 우승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같은 팀들이 결승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선수들이 많아요. 엔트리에 공격수가 9명이나 있지만 균형도 잘 잡힌 팀입니다. 피보트의 자리에 카세미로 같은 안정감 있는 선수도 있고요. 우승팀에 배팅을 하라면 브라질에 걸겠습니다. A조부터 H조까지의 조별리그 결과를 예상하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이 그래도 독일보다 조금 더 완성돼 있다. 독일보다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스페인이 1위, 독일이 2위로 진출하면서 미겔 기자와 바람과는 달리 스페인이 16강, 8강 올라가다가 브라질을 만나서 탈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본이 정말 깜짝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독일이 지난 대회 한국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두 번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당하기에는 너무나 현재 젊은 선수들의 의지가 강하다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선전하겠지만 탈락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준TV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의 해외 기자들의 독점 정보 전하고 있습니다. 한준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 독점 영상들을 선공개로 먼저 보실 수가 있고 또 한준TV가 더욱더 다양한 해외 기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한준TV 멤버십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준TV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명문 클럽 FC 바르셀로나의 흥망성쇠를 다룬 영국의 축구 전문 기자 사이먼 쿠퍼의 바르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 댓글로 2조 1, 2위 팀이 누가 될 것인지 예상해 주시면요. 2조 1차전이 열린 직후 추첨을 통해 한준TV 구독 정보를 공개하신 분들 10분을 대상으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결과는 한준TV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